정오 종합뉴스. (11월 4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서 역사 왜곡도 이념 전쟁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 시민사회단체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물결이 주말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가계빚이 201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대해서 5.16 쿠데타 정권, 유신 정권, 12.12 신군부 정권은 모두 권력의 이념 전쟁 뒤에 등장한 거악이었다. 역사 왜곡도 이념 전쟁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권의 이념 전쟁이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념 전쟁이 독재 권력의 전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특히 이제는 국민이 나서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국민 불복종 운동에 나서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건국을 1948년으로 못 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헌법 정신을 부정한 내란 선동이라며 헌법의 기초도 모르는 엉터리 법률가를 보는 마음이 아연하고 처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총리가 어제 담화문에서 현 검정교과서가 1948년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의 해로 기술한 점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정부 수립이란 표현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전문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하기 위해서 학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기구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최고위원회와 국정화 저지특위 연석회의에서 정부의 확정고시에 반발하는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백범기념관에서 국정화 저지 공동기구를 출범시키고 모레 저녁에는 서울 종각에서 규탄문화제도 열 예정입니다. 어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 예고한 뒤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민 의견 접수 내역을 보면 찬성이 15만 2천 명, 반대가 32만 1천 명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행정 예고하고 지난 2일까지 전화와 방문, 팩스 우편 접수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이메일이나 인터넷 접수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다음 주 주말 시민사회단체들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물결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과 전국농민의 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진보연대, 청년학생단체 등은 오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총궐기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측은 크게 농민, 도시 영세민, 노동자 그리고 학생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면서 국정화 저지에 반대하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국정화 교과서 확정고시에 대해서 역사 쿠데타다운 기습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한편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게 남북의 공동책임
공동 책임을 가르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밑에 줄에 보면 이 잦은 충돌 끝에 북에서 침략해 내려왔다라는 것이 8종 교과서 모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왜 그 밑에 명백하게 책임을 기술한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거짓말하십니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이라고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북한 정권 정통성 없습니다. 교과서에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만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 독재체제이고 3대 세습체제이며 존중받아야 할 인민은 굶주림에 놓여있고 국경을 넘고 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 이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반인륜적 군사도발, 천안함 이런 거 외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천안함 이야기가 현대사 보면 맨 끄트머리 부분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나옵니다.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천안함이라든가 금강산 피격 사건이라든가 또는 연평도 포격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이 대목에 왜 북한이 했다고 명시하지 않느냐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북한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해 넣었습니다. 지금 다 넣었습니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안 돼서 비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교과서 얼마나 식민지 근대언어로 쓰여진 우리에게 충격을 준 교과서였습니까? 그 교과서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살해범의 회고록을 실었던 교과서입니다. 고종의 긍정적인 인식으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고 썼던 교과서입니다. 쌀 수출했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식민지 근대언어로 쓰여진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 채택 안 된 것이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자신의 비공식 비서 출신인 차모 씨가 건설업체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는 대구에 본사를 둔 하수관과 공사업체 실소유주 A모 씨로부터 부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공사 관련 청탁 명목 등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차 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정계 은퇴한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전 상임고문은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역할론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손 전 고문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얘기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정치 현안을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손 전 고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는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거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에드워드 리가 오늘 증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패터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에드워드 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동시에 공범으로 지목된 리를 상대로 누가 조중필 씨를 숨지게 했는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리의 재판에서 목격자였던 패터슨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돼 무죄 판결이 났던 만큼 이번 재판에서도 리의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가계빚이 201조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신용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1%포인트 떨어진 지난 10개월간 각종 대출의 할부 금액을 더한 민간신용은 201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가계빚의 급증은 기준금리 인하와 동시에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가계소득보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용으로 출간한 책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또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출간한 불능의 미국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한국과 독일, 일본은 모두 부유한 국가들인데도 얻는 거 없이 미군 28,500명을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주둔시켜 매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은 한국이 매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는 사실과 미국의 대외안보 정책에서 한미동맹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과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사례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일부 산유국들의 생산 차질 우려로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각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1배럴에 $1 76센트, 3.8% 오른 $47 90센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세계 산유량 9위의 브라질에서는 석유 부문 노조가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산유량이 하루 동안 50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동부 지웨티나 터미널에서 경비원들의 파업으로 원유 수출이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딸기 찹쌀떡 판매업체 대표를 상대로 일본인 장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인 다카다 쿠니오 씨가 A 주식회사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성명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광고 동영상에서 일본 오사카 3대째 장인 제1교포 다카타 쿠니오 선생에게 김 사장이 직접 전수받은 100년의 기술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며 이름을 잘못 쓰는 광고물이 장인의 성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억대 빚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준호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이 씨를 이틀 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씨는 재작년 지인 최모 씨에게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올해 4분기에도 수출이 9%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4분기 수출 선행지수가 3분기보다 조금 올라 수출 감소율이 9%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출국의 경기와 산업 현황 등을 고려한 수출 선행지수는 3분기 111에서 4분기 115로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4.6도, 습도는 53%입니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